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영상 종종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정말이지 저의 이 현재 심경을 어디다 꺼내어 보일 수도 없고 쉽사리 표현할 수도 없어 요 며칠을 계속 혼자 끙끙 앓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연 영상을 또 한 편 시청하다가 혹시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제 심경을 적어본다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진 않을까 싶어졌어요. 사연으로 소개가 된다면 영상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을 주실 테고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좋은 해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욕심 역시 깃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사연 써보겠느냐 어쩌느니 하는 것, 그리고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도 이 정도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인가 그런 게 많아지는 현상이 있어 영향을 받는다더니 제가 그렇게 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수록 은근히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가네요. 처량하고 별 볼 일 없는 60대 남자일 뿐입니다만 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때 그 순간들의 감정을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연 봐주시길 청해봅니다. 항시 쓰고 다니는 마스크 안으로 깊은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다니는 저의 최근 일상.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글솜씨는 너그러이 봐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어요. 저는 30 넘어 만난 여자와 연애를 이어간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8살 아래 연하의 상대였어요. 혹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8살 차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아시나요? 요즘에야 스마트폰 완전 보급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 꽤나 달라졌을 테지만요. 아무래도 세대 가리지 않고 전부 똑같이 유튜브 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이전과는 양상이 다를 텐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죠. 나이 차이, 세대 차이라는 게 확연히 구분됐으니까요. 그 마지노선이라는 8살, 제가 그 여자와의 나이 차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애 시절이나 결혼 생활 초반기를 떠올려 보면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중점으로 누렸던 문화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렇기에 서로 간에 나눌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 차가 주는 색다름, 그것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러니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후에 언제부턴가 죄인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죠. 다 큰 성인들끼리 눈이 맞아 연애하고 난 다음 신중하게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만 나쁜 놈이 되어 있더군요. 그 여자의 주장에 의해 저는 아직 세상 물정 몰랐던 어린 여자를 꼬셔서 결혼에 애까지 낳게 만든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저보고 천하의 교활하고 음흉한 놈이라고 그 여자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지금 시대라면 20대 중반 여자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이 조금 이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엔 딱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중반 나이에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면 대체로 적당한 때라고 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저 단지 저를 비난하기 위한 그 여자의 핑곗거리였을 뿐이라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서 끝내 도망치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 여자는 작정하고 비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그 여자는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게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그 후에 아이를 본 경우였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어 각자의 선택으로 한 결혼이었죠. 그러니 정말로 나빴던 것은, 진정 파렴치한이었던 것은 바로 그 여자였어요.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으면 응당 지켜야 마땅했는데
그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더니 점차 돌변하였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이익과 그 앞날만 생각하며 우선시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이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래 후회되는 결혼이라도 있는 것이니 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 배 불러가며 힘들게 출산했던 친자식을 자기 딸아이 예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이가 4살 된 무렵부터는 더더욱 그랬죠. 아이가 울면서 보채고 있으면 절대 달래려드는 법이 없었어요. 시끄럽고 듣기 싫다는 듯 그 여자는 자기 귀를 틀어막으며 오만상을 썼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데? 내가 애새끼 입 안 틀어막고 내 귀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참을성 있는 사람인 거야. 나 좋은 엄마라니까? 자꾸 나한테 모성애가 없다느니 애 키울 줄 모른다느니 그딴 소리 좀 짓거리지 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오빠가 자꾸 떠들어대는 건데? 어? 오빠가 육아에 대해 알긴 뭘 알아? 그리고 제가 아주 잠깐 조금만 지적해도 거의 발작하듯 화를 내면서 저한테 따졌습니다. 금방 발끈해서 난리였으니 저는 말 한마디 함부로 잔소리를 내뱉을 수조차 없었네요. 그 여자는 돈도 안 벌었어요. 일을 안 다니니까 그저 집에서 애만 보면 되는 것이었는데 특히 아이가 3살 생일 지나면서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무척 이르게 보낸 것이었지만 그 여자가 워낙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육아나 집안일에 그 여자는 더 수월해진 참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그 여자는 지독하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박 외벌이를 하며 돈 벌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거들어야 했죠.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퇴근 후 아이를 전담으로 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일을 쉬니까 집에 있으면 된다면서 저한테 아이나 돌보라며 그 여자는 주말마다 집을 나갔어요. 어디든 놀러갔죠.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꽤나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가끔 토요일에 일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런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는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 놀아야겠다며 주장하는 바람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웃집에 아이를 몇 시간 맡겨놓고 제가 일을 가고 그랬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 후 찾아온다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다며 항변을 했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고 개선해 보려고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저희 2사람은 한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였고 아이는 날로 커가고 있었는데 무조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야죠.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갈수록 자기 가정을 뒷전으로 두고 방치했습니다. 그 행태에 저도 점점 지쳐만 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두고 제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기어이 자기 아이를 버려둔 채 그 여자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금요일에 떠났어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에 몰랐다가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아끼느라 아직 개인 휴대폰을 사지 않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데리러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전혀 없으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정신이 바로 아득해졌었어요. 순간적으로 사고라도 당했나? 이런 불길한 가정부터였죠. 어린이집으로 가던 길에 혹시 무슨 병고라도 당한 게 아닐까 싶어 많이 불안했어요. 별별 걱정들을 다 하며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집에 가고 났는데 홀로 남아있던 제 아이를 마주한 순간 끔찍한 직감이 들고 말았어요. 품에 안겨오는 이 작은 아이를 영영 버려두고 아이 엄마가 떠나버렸을 거란 사실이 제 머릿속을 강타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보니 작정하고 나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지 말라는 쪽지 하나가 달랑 화장대 위에 남아있었어요. 주말 내내 엄마를 찾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저는 분노와 허무함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선은 3시간 거리에 있는 본가부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누나가 옛날부터 등골 빠지게 일해가면서 부양해온 집, 지체장애를 가진 형이 있는 집, 몸이 허약해진 부모님. 과연 아이를 당장에 맡길 수 있을까 싶어 걱정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설마 영영 버렸으리라고. 이렇게 예쁜데? 아이를 안고 생각했죠. 아이의 친엄마인데 설마 시간 좀 지나면 돌아올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그때 다니던 회사가 겨울에는 비수기 시즌이라 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해보면 제가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곧 다가오는 연말을 저는 아이와 함께 보낼 각오를 마치게 되었죠. 새해를 기점으로 아이 엄마가 그 여자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아와도 그 여자는 아이가 6살이 되는 것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영영 버렸던 것이었죠. 그 후로 저의 눈물 나는 유가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집 본가에 아이기를 맡겼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아이의 초등학교를 전학시킨 적도 있고요. 아주 다사다난함 속에서 제가 고군분투해가며 아이를 키웠어요. 특히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받으면서 학교 생활할까봐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졸여가며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자아이라 자기 친구들 보며 꾸미는 게 뒤처지면 기가 죽을까봐 그것도 걱정이라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손재주랑은 담을 쌓았던 주제에 열심히 연구해서 머리 따는 법도 터득했고 그 또래 여자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도 다 했었어요. 분홍색이며 레이스, 리본, 방울, 머리끈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기본적인 요리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지만 소풍날만큼은 정말 난감했죠. 아이가 요구한 대로의 김밥은 도저히 모양이 안 나오길래 김밥집에서 그냥 사주겠다고 했더니 바닥에 엎어져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달랠 엄두조차 안 났던 일이 있었네요. 결국은 같은 빌라에 사는 집으로 사서 부탁을 했어요. 저희 딸아이랑 같은 학년인 남자애가 사는 집이었거든요. 사례해드릴 테니까 소풍 도시락 싸실 때 한 통만 더 싸달라고 허리 숙여 부탁했습니다. 그 빌라를 떠나 이사가기 전에는 그 집의 신세를 꽤나 많이 졌네요. 저희 앞집도 그렇고 아이 엄마 집을 가엾게 여기고 도와준 손길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움들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해줘도 늘 부족한 것만 같았고 딸에게 저는 그저 못난 아빠인 것으로만 느껴졌으니까요. 저희 딸아이의 엄마, 그 여자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오래 끌다가 결국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여자는 이혼하기 1년 전에 딸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2번을 왔었는데 정말 잠깐 딸을 힐끗 눈으로 확인했던 게 다였죠. 그 모습에 제가 괘씸해서라도 이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마음을 돌렸던 것이었죠. 왜냐면 너무 허무하더군요. 저런 여자 따위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을 게 분명하고 아이 엄마로 남겨두지 않는 쪽이 아이에게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딸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리기 전에 제대로 된 이혼 소식을 알려줬었어요. 나는 괜찮아, 아빠. 어차피 엄마는 나 안 사랑하니까.
엄마와의 추억도 없는걸? 어렸을 때 일들은 기억도 안 나. 분명 내가 어렸을 땐 엄마랑 있었을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차피 엄마와 보냈던 시간들은 나한테 없었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해봤자 나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는걸. 표정으로 속상해하는 게 다 보이는데도 꿋꿋하게 울음을 참았어요. 다시 한번 딸을 부족함 없이 열심히 키워내겠다고 저로서는 다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어쩌다 만나게 된 인연인데 저보다 4살 아래였죠. 그녀는 결혼을 한번 다녀왔다고 했어요. 1년 넘게 만났던 사람과 결혼까지 했지만 극심한 고부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버티고 버티다 나중엔 부부간의 정이 완전 메말라 버려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딱 2년 만의 일이었고 결혼 생활에 학을 떼게 되었던지라 재혼 생각은 전혀 안 했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부터 생각이 다시 유연해졌다고 그가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있으면 편하고 좋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있으면 편한 웃음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낯간지럽게 사랑이니 그런 건 모르겠으나 그녀와 다시라는 생각을 품어보고 싶단 바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녀와 거의 1년이란 시간을 만나면서 그런 확신을 굳히고 있을 때 제 딸은 나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거치고 있던 시기였어요. 학교에서 늘 친구들과 어려운 일이 있었던지 딸은 예민함 투성이었습니다. 아, 됐어. 어차피 아빠는 말해봤자 알지도 못하잖아. 나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으니까 말 붙이지 마. 저는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철벽 같은 거절이었어요. 아, 안 먹는다고. 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거라고. 왜 자꾸 밥 먹으라고 불러? 그리고 내가 방문 열 때 놓고 하라고 말했잖아. 문에 써붙여도 왜 무시하는데?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딸과 어울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는 딸에게 전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새엄마가 생기면 의지가 되지 않으려나 저는 멋대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재혼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던 순간부터 딸은 미친 사람처럼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고 무조건 결사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역겨워. 더럽다고. 아빠가 그럴수록 나 아빠 딸 하기 싫어져. 그 아줌마랑 결혼이 그렇게나 하고 싶어? 그래 해. 하라고. 대신 나 집 나갈 거야. 나가서 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아빠는 그 아줌마랑 행복하게 살든가 해. 난 절대로 그걸 못 보니까 둘이서만 살라고. 더러워. 결국 수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저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그녀와의 인연은 점차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앞서 있었기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싶다고 해도 이 욕심이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딸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한 그녀도 결국 저의 작별 인사를 받아들이게 됐었죠. 그래도 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부터는 친구들과 관계가 괜찮은지 즐거워 보였고 좀 더 얌전한 모습이라 다행이었어요. 고3일 때는 거의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기는 해도 말이죠. 저는 완전히 상전을 모시면서 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용돈 주면서 되려 눈치를 봤습니다. 남자 혼자 딸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고 고충도 많았으나 저는 항상 남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용돈, 사고 싶다는 옷, 화장품, 학원 이런 것들 딸이 원해서 안 들어준 게 없었다는 것에서 일단 그랬습니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을 지경이었으나 어차피 저에게 하나뿐인 딸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벌고 저축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건강 망쳐서 잘못되면 딸은 어떡하나 이 생각으로 술, 담배도 참고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취미도 만들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거 할 여유 있으면 통장에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이며 등록금에 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지원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싹 갈아 넣어 키우는 딸. 성인 돼서 첫 발걸음을 무사히 뗄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전 보람을 느꼈어요. 열심히 즐겁게 대학생활 한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딸이 성인 된 이후 자기 엄마랑 연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했고 재혼남과의 사이에서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혼남은 자기 아내를 사별로 잃은 사람이었더군요. 본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저희 딸보단 2살인가 3살이 어렸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을 미국으로 갔어요. 원래 어렸을 때도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 같았습니다. 본처 자식이 미국으로 떠나고 나니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겼는지 그 여자도 이전보다 더욱 저희 딸과 연락을 친밀히 이어나갔고 그러면서 딸에게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진 딸을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딸, 월세 붙였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슬슬 걱정된다. 별일 없어. 괜찮으니까 연락하지 마.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겠지. 기다림 끝에 받은 답장도 죄다 무미건조한 내용들 뿐.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고 공부하고 자격증 딴다길래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개강할 때가 다가오길래 등록금 언제까지 주면 되냐고 제가 물어보려 연락을 했어요. 딸 등록금 내주려고 저는 뼈 빠지게 일해서 알뜰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미안해서 등록금 못 받겠다. 그리고 월세 안 보내줘도 돼. 곧 여기 방 빼고 딴 데로 갈 거야. 딴 데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학교 이제 안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엄마랑 살기로 했어. 엄마네 들어가서 지내려고. 일단 같이 지내다가 새로 자취방 얻어주시면 나갈 것 같아. 그 아저씨가 엄청 돈 많더라고. 이런 코딱지만한 원룸 말고 좋은 오피스텔 구해주신댔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제가 화를 내니 짜증을 내더니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에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한참 부여잡고 있었죠. 진정하고 일단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반쯤 이성을 잃고 분노한 제가 쏘아댔더니 그 여자가 이내 웃는 겁니다.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그이도 괜찮다고 하고. 아니, 걔가 우리 앞에서 아빠 말고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는 아저씨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자기 엄마가 재혼한 남자가 상당히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된 딸이 아예 작정했던 것이었죠. 막연하게 그 여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던 저는 전말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딸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쪼달리고 사는 아빠보다 부자 엄마가 더 좋아. 내가 엄마한테 가면 아빠도 이제 나한테 돈 안 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짐 덜어주는 거잖아. 짐이라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돼? 넌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인데.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데 너 하나인데 너는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는 재산도 별 볼 일 없잖아. 그런데 전 재산을 턴다느니 하면서 그런 허세는 왜 부려? 좀 민망하다. 허세라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키웠는데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니.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딸이라며. 그런데 대가라도 받았던 거야? 당연히 자기 딸이니까 책임지고 키워야 했던 게 맞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면서 세상 특별한 일인 것처럼 굴지 마. 내가 성인 돼서 나이 다 먹고 아빠 떠난다고 자기 부양해줄 자식 사라졌다고 이러나 본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거야.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필시 피눈물이 맞았습니다. 쉽사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과 또 허망함이 제 가슴 속을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단호하게 버렸던 친엄마에 대한 악감정이라곤 전혀 없던 것인지 아니면 돈 앞에서는 그 무엇도 비견될 수 없다고 여겼던 건지 딸은 그 여자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대학을 끝마쳤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재혼한 그 재혼남이 지원해준 돈으로 구한 자취방에서 살면서 취업 준비를 했고요. 대학 졸업하면서 딸은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대충 날짜로 가늠해 제가 먼저 그때도 연락을 했네요. 그리고 취업하고 난 후에도 저에게 따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연락했더니 그제야 어디 취업해서 다닌 지 몇 달째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죠. 그 재혼남이 돈을 대줘서 곧 차를 뽑을 것 같다는 자랑질이나 저에게 늘어놓았어요.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는데 자기가 너무 푹 빠져 있으니까 그 여자랑 재혼남이 그걸 알고 연애 사업에 도움되려면서 차를 뽑아주려 한다는 얘기였죠. 그들만의 세상이 견고하고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을 실감했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정말 속에 쌓아둔 화로 인해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았고 그저 삶이 다 부질없게 다가왔죠. 쌓인 화가 터져서 폭발하는 날이 죽는 날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나 해댔습니다. 딸에게서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들은 지 한 1년여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죠. 딸이 자기 남자친구라면 아주 죽고 못 살고 있어서 완전 푹 빠져있기 때문에 허락이고 자시고 그냥 결혼을 진행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이라는 큰일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어쨌든 친아빠인 저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되게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다른 내용도 꺼내놓았어요. 재혼남이 오래도록 하고 있던 사업이 근래 들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면 곧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여튼 상황이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이기에 딸을 하루빨리 결혼시키는 게 훨씬 나아서 그냥 결혼하라고 말을 해버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딸이 그런 여파로 피해를 입는 건 아니겠지? 저는 또 호구처럼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여차하면 저에게 손 벌릴 작정이라거나 다시 딸을 저에게 던져버릴 생각으로 그 여자가 어려워진 사업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이었음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딸 걱정부터 먼저 했어요. 못 본 지가 벌써 오래였습니다. 카톡을 통해 사진으로만 접하고 있었죠. 망설이던 저는 결혼 얘기를 빌미로 삼아 딸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괜찮은 게 맞는지, 문제는 없는지, 혹시 돈은 안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았죠. 그런데 딸이 비웃는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싸늘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상관하지 마. 아빠가 신경 쓸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라고. 딸의 반응에 제 속은 또다시 문드러졌습니다. 상처받을 대로 받고 다 골마서 상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문드러질 건덕지가 아직 남아있던 모양이더군요. 딸이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로 가버린 후로 피우기 시작했던 담배를 손에 쥐었습니다. 씁쓸하게 담배를 태우면서 저의 속도 그만큼 타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늘도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우선 딸에게 연락을 받은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딸이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숨 넘어가리만치 울면서 저한테 말을 막 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저는 나중에 이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됐어요. 딸이 아주 푹 빠져들어 결혼을 먼저 밀어붙였던 그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결혼하게 되었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였대요. 그리고 그날 그 집에 남자친구의 부친의 여동생이 와 있었다고 해요. 딸은 자기 조카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라 결혼 상대를 직접 보러 오셨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폭탄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사진으로 보고 이름 들었을 때도 에이 설마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맞네. 어렸을 때 그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럼 알다마다 넌 나 모르겠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고모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옛날에 저와 재혼까지 할 뻔했던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딸이 악독하리만치 집요하게 굴면서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저와 그녀는 반드시 재혼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딸이 악을 쓰면서 반대를 했고 오만 회방을 놓았던 덕분에 저희는 헤어졌죠. 그랬던 만큼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저희 딸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의 정체를 알아본 딸이 경악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해요. 창백하게 질린 낯빛을 본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 아빠랑 재혼했으면 우리 조카랑은 다른 인연으로 만났을 텐데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너희 두 사람은 안 될 운명인가 보네. 웃으면서 던진 말은 사실상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나오자 딸의 남자친구도 그 부모님도 당연하게 돌아서 버렸던 것이죠. 예전에 그녀의 입을 통해 들었던 재혼을 망친 되바라진 아이가 설마 이런 인연으로 눈앞에 나타날 줄은 그 가족들 역시 놀라움과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딸은 이별만은 막고자 자기 남자친구를 설득해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설마 네가 우리 고모를 옛날에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던 애였다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좀 깬다. 너 그런 애였어?
이런 인연인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우리 이만 정리하자. 여기서 헤어지자. 열렬한 사랑에 빠져 있었던 딸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잃게 되자 절망에 빠진 채로 저에게 연락했던 것이었어요. 아빠가 그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나 좀 봐달라고 해주라, 어? 아빠가 그 집 사람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아빠라면 할 수 있잖아. 나 이대로는 못 헤어져. 나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 차라리 죽고 말지. 딸이 울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저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당혹스러운 마음이 컸죠. 어쨌든 그녀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의 옛날 그때보다 그녀는 한층 더 대담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짓말을 참 못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능글맞은 구석 하나 없이 담백하기만 한가 싶었거든. 그러니 나 속이려 들지 마. 말장난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거야. 그 딸이 왜 자기 엄마한테 가 있는 거야? 그 엄마는 가정 버리고 튀었던 사람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야? 차마 그녀에게 거짓말하거나 둘러댈 용기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지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 또한 있었으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의 이야기를 털어놔 주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녀는 결심을 완벽하게 굳힌 뒤였어요. 예상했지만 역시나네. 어쩜 그렇게 자기 이속만 챙겨댔을까? 그런 여자애랑 결혼은 무슨 절대 안 될 일이야. 우리 조카도 그런 여자애랑 다시 만난다고는 할애 아니야. 오히려 치를 떨면 떨었지. 아무튼 알겠어. 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았을지. 그녀의 후련한 듯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갈등이 되었어요. 결국 딸은 그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매달려든 보람을 얻지 못하고 여지없이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컸는지 딸은 또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 탓을 하더군요. 내심 가엾다고 여기고 안쓰러워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제 탓으로 돌리는 딸의 태도라니. 왜 안 도와줬어?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나서줬으면 최소한 지금과는 결과가 달랐겠지. 내가 무슨 말까지 들으면서 차였는 줄 아빠가 알긴 해? 아빠는 자기 딸 사랑하기나 하냐고. 사랑한다면 이런 큰일 있을 때 나서지 않아줬을 리가 없어. 아빠는 다 가식이야. 가식쟁이 아빠 때문에 난 지금 다 잃었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 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딸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났다가 슬퍼졌다가 그 후에는 초연해졌습니다. 네 신조를 따라 이 아빠는 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각자 도생해야지. 각자 뭐? 이 와중에 짜증나게 뭐라는 거야? 각자 도생. 나한테 인생은 원래 알아서 사는 거라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니. 딸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 딸의 침묵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입안이 쓴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인생은 알아서 사는 것임을 그것을 난 너에게서 배웠다. 이 가르침을 이제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구나. 누구에게 뭘 바라지도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사는 게 인생인 거야. 딸이 훌쩍거리면서 우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딸과의 통화를 먼저 끊어보기로는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얼마 후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덕분에 이상한 사람을 집안 식구로 들일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 가족이 엄청 자기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서 민망해하는 와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기 이야기도 해주었죠. 저랑 옛날에 헤어졌던 이후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3년을 넘게 인연을 이어가다가 헤어졌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을 보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일이 잘 풀려서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이 재미에 빠져서 남자 만날 여유나 시간이 없었지 뭐야.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 그런데 딱 하나. 예전에 내가 끝내 가지지 못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아. 어때? 내가 지금 오빠한테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어? 나이 다 먹고 구태여 무슨. 아니, 나이 들더니 세월의 부끄러움은 다 씻겨나간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저돌적으로 변했어? 뭐 어때? 어줍지 않게 교양 있는 척 해봤자 꼴값이야. 하고 싶은 말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보람된 거잖아. 너도 알다시피 난 아내도 딸도 그런 식으로 잃은 사람이야. 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 나는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이런 나의 초라한 면면들을 들키고 싶지가 않아. 아유 참나. 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해. 나는 그간 열심히 돈이나 벌면서 살았더니 사람이 무식해져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일단 나를 몇 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저는 머뭇거릴 뿐이었는데 그녀는 거리낄 것 하나 없이 거침이 없었어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머리 아파하고 있는 와중이었건만 그녀까지 이렇게 나와주는 것에 세상이 요지경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가만히 있고 세상이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빼는 척할 수도 없고 시간을 맞춰 그녀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10년도 더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 별로 변한 것도 없이 고운 모습에 문득 제 자신이 못나 보여서 혼났습니다. 아직 어떤 관계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간 나면 만나서 바람이나 같이 쐬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그 여자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말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왠지 가차없이 재혼남에게서 벌어지게 된 것 같은 그림이더군요. 딸은 낙동강 우리엘 신세가 되었어요. 실연의 충격이 컸는지 바로 회사도 그만뒀는데 금방 자기 엄마가 이혼당할 거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죠. 딸은 최후의 보루로 저를 찾았습니다. 보고 싶다느니 돈이 떨어져 가니까 아빠 생각부터 난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죠. 연락이 와서는 전에 없이 저를 애처롭게 불렀는데 옆에 있던 그녀가 저를 만류했습니다. 저의 흔들리는 눈빛을 봐버린 모양이었어요. 자기 엄마 닮아서 딸이 애초에 그런 기질을 타고냈을 수도 있지. 둘이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 똑 닮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키운 건 오빠잖아. 엄연히 오빠가 망친 자식 농사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따끔하게 충고하는 그녀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바로잡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당해서 지금 버려진 참이고 딸은 부유한 자기 엄마네도 열렬하게 사랑했던 남자친구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 무엇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지키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사에 우유부단해서 하늘이 나서준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할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며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